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뜻,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 우리가 이 지수 함수라는 녀석은 기억 다 나시죠? y는 a의 x승이라고 쓰고, 이 녀석이 1대1 대응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요 a라는 요 밑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밑조건. 밑조건이 바로 뭐였었습니까? 바로 0이 아니다. 아니죠. 양수, 그리고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꼭 붙어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1이 아닌 양수일 경우에 우리가 밑조건으로서 지수함수를 상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로그 함수라는 모양은 x가 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여야 돼요. x가 로그 형태. 즉 y에 로그가 붙어 있으면 안 되고 x 쪽에 로그가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녀석을 로그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에서 어떻게 하면은 x랑 y가 서로 역할을 반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뭔 소리냐면 요 놈을 우리가 a를 1로 보내게 되면은 형태가 어떻게 바뀌죠? 로그 a의 y는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로그 함수꼴로 표현을 하려면은 x랑 y를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저번 시간에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예전도 아니죠. 몇 달 안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역함수라는 개념 기억나십니까? 자, 역함수. 역함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f는 이라고 돼 있을 때 이 녀석을 가지고 f 인버스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역함수는 무슨 뜻이죠? x랑 y의 역할이 반대가 되는, 즉 한마디로 x랑 y의 자리를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의 관계도 뒤집히는 관계, 이것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x랑 y를 한번 바꿔서 수식으로 적어 봅시다.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쓰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죠? x랑 y를 형태를 고쳐주기 위해서 a를 1로 넘기게 되면은 형태가 f 인버스는 y는 로그 a의 x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별표를 무한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x랑 y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가 완벽하게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서의 그래프 모양의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역, 치역, 점근선 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다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생겼고 치역은 어떻게 생겼죠? 정의역 같은 경우에 x의 모든 실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치역 같은 경우에는 y 값이 미치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그 함수로 만들 때는 x랑 y의 역할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정의역이 별표 쳐주시고 얘가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뒤바뀌게 되는,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즉 얘는 이제 점근선, 얘가 가지고 있는 점근선은 어떻게 되죠? 점근선은 x축이죠. x축. 그래프로 표현하면 y는 0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 또한 그래프를 가지고 그렸을 때 점근선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점근선이 x랑 y가 뒤바뀌기 때문에 x축이 점근선이었다면 얘는 y축이 점근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표를 쳐주시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선으로 그려봤을 때는 그래프 그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x는 0으로 표현이 됩니다. 점근선 같은 경우 y축이 되세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네가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 있죠? 무조건 지나는 점. 무슨 점을 꼭 지났죠?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별표 쳐놓으세요. 0,1을 무조건 지나갔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지나는 점. x랑 y를 뒤바꿨기 때문에 얘는 별표 쳐주세요. 1,0을 무조건 지난다. 네, 이렇게 서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얘가 이제 a가 1을 기준으로, a의 기준이 1이었잖아요. a가 1을 기준으로 얘 또한 a가 기준이 1입니다. 1을 기준으로, 자,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였죠? 바로 증가함수였죠. 증가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증가함수인데 0,1을 지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비슷하게 그려볼 텐데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무조건 무슨 선을 그려야 되죠? 바로 y는 x라는 선을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렇게 대칭을 시켰을 때 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y는 x가 이쪽에 있을 때, 자, 여기 있었던 0,1 있죠. 요점 0,1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쪽에서 1,0의 자리에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점근선이 어떤 선이었죠? 점근선이 요 x축이었죠. 얘가 이쪽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쪽 노란색 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모양에 따라 로그 함수의 모양도 이렇게 결정되게 되는데, 이때 점근선은 저 노란 선인 x축이 y축으로 저렇게 옮겨가게 되고, 이 녀석은 증가함수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별표 쳐도 돼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도 증가함수, 로그함수도 증가함수다. 요거를 반드시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1보다 작을 때인데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죠? 0,1을 지나긴 지나는데 이번에는 감소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라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y는 x 선을 긋고요. 이 y는 x 선을 긋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있었던 파란 선은 그대로 이렇게 두시고 0,1을 기준으로 1,0을 찍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좀 그리기 힘드니까 이거 괜히 그렸네요. 괜히 지저분하게 됐는데, 아이고.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노란 선 요거를 점근선으로 해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감소를 하게 되는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느냐면, 얘랑 얘랑의 관계는 서로 y축에 대해서 뒤집힌 형태라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대해서 뒤집힌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서로 완벽하게 x축에 대해서 뒤집히고 y축에 대해서 뒤집히려면은 서로 저 a랑 저 a 요 관계 있죠. 요 a의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이게 정확하게 x축 뒤집힘, y축 뒤집힘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역수 관계일 때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배우면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제 로그 함수도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평행 이동은 항상 x축으로 p만큼 움직이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면 y 대신에 y-q를 대입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움직인다면 그래프가 y 빼기 q는 로그 a의 x-p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를 이제 이항을 시키면 로그 a의 x-p 플러스 q 꼴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이 q 있죠? q를 로그로 고치시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q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하고 1을 로그 a로 고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고치게 될 수 있고, q는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수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요게 로그 a이기 때문에 서로 합체가 되면서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속 안에 곱하기 형태로서 완성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수랑 로그 함수에 대해서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계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의 4괄호 x-3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한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요것에 대해서 얘네들을 분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거를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3으로 분리를 하면 얘가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x-3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은 원래 무슨 그래프를 y는 로그 2의 x가 단독으로 존재할 때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녀석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한 것이 되겠어요? x 대신에 x-3이 들어갔고 얘는 y 대신에 y-2가 들어간 꼴이기 때문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는 거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도 다 기억나시죠?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기억나시죠? 요 놈이 좀 특별하죠? 얘는 바로 역함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그린다 라고 한다면은 y는 x 대칭인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대칭 이동 중에 혹시 이런 거 있죠? 로그 2의 x와 로그 2분의 1의 x는 서로 무슨 관계인가? 요 밑이 역수 관계일 때 서로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거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앞쪽에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y는 2의 x승하고 y는 2분의 1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무슨 관계였어요? 얘가 잘 보시면 요거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관계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관계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무슨 축 대칭이죠? y축 대칭 관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로그 함수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로그 함수. 자, 우리가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 x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같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잘 보세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x랑 y는 로그 2x랑 서로 무슨 관계죠? 잘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y는 로그 2x랑 같은 거죠. 즉 얘네들의 관계는 y 자리가 마이너스 y로 대체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x축 대칭이다라는 겁니다. x축 대칭. 그러니까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2의 x승하고 y는 2분의 1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y축이 이거죠. 얘를 기준으로 뒤집은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로그 2x, y는 로그의 2분의 1의 x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래프가 증가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된다면 얘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꼭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최대 최소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중요한 거예요. 지수 함수가 무슨 그래프였죠? 지수 함수는 단조 함수다라고 배웠어요. 단조 함수가 뭐냐면 단조롭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단조로운 단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따질 때 무조건 양 끝값을 따져라라고 했습니다. 양 끝값. 그러면 지수 함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그 단조로운 그래프를 뒤집었을 뿐이니까 얘 또한 단조 함수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얘 또한 단조 함수이기 때문에 얘 또한 최대 최소를 따질 때 양 끝값을 따진다. 별표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xy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y는 로그 3의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27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쫄지 마시고요. 3하고 27, 요 양 끝값을 x에다가 대입을 하셔요. 그래서 로그 3의 3 얼마죠? 1하고 로그 3의 27 얼마죠? 3 나오죠. 요게 미니멈, 요게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놈이 맥시멈, 작은 게 미니멈이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집어넣으시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골라주시면은 그게 바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구별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프 구별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애들 처음 배울 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기억을 해주세요. 지수함수 때 배웠던 것 중에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어, 위에 보시면은 제가 적어둔 게 있죠. 요거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지수함수의 A 값의 그래프를 정리를 하는 건데,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X축에 가깝다라고 기억하셨던 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로그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증가함수 그래프랑 감소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쟤네들이 점근선이 X축, Y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빌려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녹색 선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1,0을 찍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로그 2의 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로그 3의 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x축에 가까운 거예요. x축에 가깝고 y축에 가까워야 되니까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쪽이 x축에 가까워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y축에 가깝게.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클수록 특이합니다. 지수함수랑 반대로 숫자가 클수록 증가하는 폭이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색깔을 뭐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할까요? 로그 4의 x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그려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2분의 1x, 3분의 1x, 4분의 1x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런 걸 그릴 때는 얘를 x축으로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이제 1,0일 때 로그 2분의 1x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의 역수니까 얘가 이쪽 그래프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저 파란색을 뒤집은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얘가 로그 3의 x. 마지막으로 검은 선을 뒤집은 이쪽이 로그 4x. 네. 로그 4분의 1이죠. 숫자를 잘못 썼네요. 여기도 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A 값에 따라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지수 함수를 뒤집음으로써 로그 함수랑 반대쪽 로그 함수, 역수가 되는 로그 함수 그래프들 또한 저런 식으로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저쨌든 간에 A 값의 절대값 있죠. A 값이 크면 클수록 X축, Y축에 가깝고 얘는 반대로 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지수 함수랑 비슷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문제를 잠깐 빠르게 풀고 개념 문제는 따로 어, 영상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로그 함수를 골라봐라. 자,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진수에 x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요.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곱하기죠.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도 진수 안에 얘가 x제곱이 들어가 있죠. 얘는 맞습니다.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x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x 로그 3의 2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조금 에러가 있죠. 자, 로그 함수 fx는 로그 2의 x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요 x 자리에다가 x 값을 집어넣은 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로그 2의 2분의 1, 로그 2의 1, 로그 2의 루트 2, 로그 2의 8.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답을 구할 수 있고요. 다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가장 중요한 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5를 집어넣을 때 1이 되죠. 로그 5의 5가 1이기 때문에 얘는 5,1을 지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5이기 때문에 5,1 찍으시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5분의 1 x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되는 역할이죠. 5일 때가 마이너스 1이 돼요. 5일 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이거 별표 쳐주시고요. 역함수를 구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걸 f라고 했을 때 f 인버스는 이미 x랑 y를 바꿔주시고 요거를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x는 3분의 1의 y승이니까 y는 로그 3분의 1의 x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개념 설명과 간단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어, 조금 있다가 바로 우리가 문제를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